창문 너머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병실 한 구석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얀 시트로 덮인 침대 위에서 아버지는 천천히 눈을 뜨셨습니다. 70년의 세월이 새겨진 그 얼굴에는 말할 수 없는 평온함과 동시에 간절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아빠. 막내딸 영희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손은 예전처럼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이제는 너무나 가벼웠습니다. 마치 바람에 날려갈 것만 같은 그런 연약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영희를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할 말이 많아 보였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아버지의 입가에 귀를 바짝 대었습니다. 아빠, 뭐라고 하세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더욱 간절한 표정으로 무언가를 말하려 애쓰셨습니다. 목구멍에서 희미한 소리가 났지만 단어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아버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첫째 아들 민수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빠 어떠세요? 민수는 아버지의 다른 쪽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수를 바라보시며 다시 한번 말하려 하셨습니다. 아빠가 뭔가 말씀하려고 하세요. 영희가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민수도 아버지의 입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에서는 분명히 전하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아빠. 우리 다 듣고 있어요. 민수가 아버지의 손을 더욱 꼭 쥐었습니다. 아버지는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보시며 입술을 더욱 간절하게 움직이셨습니다. 가슴이 미세하게 오르락 내리락 했습니다. 그 모습은 마지막 힘을 다해 무언가를 전하려는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시계 바늘은 천천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간호사들의 발걸음 소리와 다른 환자들의 말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 이 작은 공간 안에서는 오직 아버지와 두 자녀만이 존재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작은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일까요? 아니면 간절함의 눈물일까요? 아버지는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계셨습니다. 영희는 아버지의 이마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우리 알고 있어요. 아빠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언가 더 전하고 싶다는 간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평생 품고 살아온 무언가를 이 마지막 순간에 꼭 전해야만 한다는 듯한 그런 간절함이었습니다. 갑자기 병실 문이 열리며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혈압 체크할 시간입니다. 간호사는 능숙한 동작으로 혈압계를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간호사는 아버지의 팔에 혈압계 커프를 감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기분이 좀 어떠세요? 오늘은 얼굴색이 좋아 보이시네요. 아버지는 간호사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녀들을 바라보며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혈압이 좀 높네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별로.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는 여전히 무언가를 말하려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간호사와의 대화, 혈압 체크, 그리고 갑자기 분주해진 분위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체온계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체온도 재어보겠습니다. 입안에 넣어드릴게요. 체온계가 아버지 입에 들어가자 더 이상 말씀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답답한 표정으로 천장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때 둘째 아들 경수가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빠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바로 왔어요. 경수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오빠 왔네.
영희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간호사는 채온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체온은 정상이네요. 그런데 좀 피곤해 보이시니까 너무 오래 대화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게 해드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간호사가 나간 후 병실에는 다시 조용함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아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더욱 지쳐 보이셨고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습니다. 아빠, 피곤하세요? 경수가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시며 다시 한번 무언가를 말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목소리는 더욱 작아져서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 자녀는 아버지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아버지가 무언가 말씀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엇인지는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빠가 뭔가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나도 그런 것 같아.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경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아버지는 경수를 바라보시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입을 움직이셨지만 역시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피로가 밀려온 것일까요? 세 자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잠시 주무시는 것 같네. 민수가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정말 평범해 보였습니다. 그저 피곤해서 잠시 눈을 감으신 것처럼. 하지만 그것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무언가를 전하려 했던 순간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세 남매는 아버지의 집에 모여 유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서랍장에서 나온 낡은 일기장, 젊은 시절의 사진들, 그리고 어머니와 주고받은 편지들. 하나하나가 모두 추억이었습니다. 형, 그때 아빠가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경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는 손에 들고 있던 사진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 생각을 계속하고 있어. 분명히 우리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영희는 아버지의 안경을 손에 들고 한참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날 아침에도 그랬어. 내가 죽을 끓여드릴 때 아빠가 나를 계속 바라보시면서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어. 정말? 민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나는 죽을 끓이느라 바빠서 제대로 들어드리지 못했어. 영희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묻어났습니다. 경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바빴나? 아빠는 분명히 무언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민수는 창문가로 다가가서 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평소에도 말씀이 많지 않으셨잖아. 그런 아버지가 그렇게 간절하게 뭔가 말씀하려 했다는 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였을 거야. 혹시 유언장 같은 거였을까? 경수가 물었습니다. 영희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더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느낌이었어. 그럼 뭐였을까? 민수가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세 남매는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는 그날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눈빛, 움직이는 입술, 그리고 결국 들을 수 없었던 마지막 말씀. 아빠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걸까? 영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경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 아빠는 평소에 그런 말씀 잘 안 하셨잖아. 맞아. 아빠 세대는 원래 그런 표현을 잘 안 하시지.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어릴 때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 민수 오빠가 처음 걸음마를 했을 때, 경수 오빠가 처음 학교에 갔을 때, 내가 처음 자전거를 탔을 때.
아빠가 그런 걸 다 기록해 두셨구나. 민수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마지막 부분에 영희가 일기장 끝부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글씨가 흐릿해져서 잘 안 보여. 경수와 민수가 다가와서 함께 일기를 들여다봤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일기 내용은 손글씨가 떨려서 읽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에게 말하고 싶은 이 다음이 안 보이네. 경수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여기 있었을 텐데. 민수가 아쉬워했습니다. 영희는 일기장을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세심하게 들어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날 이후로 세 남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큰 물음표가 남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시려던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3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50대 중반이 되었고 자신의 아들이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경수는 회사에서 임원이 되었고 영희는 두 아이를 키우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 남매에게는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숙제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민수는 종종 아버지 꿈을 꿉니다. 꿈속에서 아버지는 항상 무언가를 말씀하려 하시지만 깨어나면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없습니다. 마치 현실에서와 같이 말입니다. 아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말씀하려고 하셨는데 못 들었다는 거야? 민수의 아들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중요한 말씀이었을 것 같은데 말이지.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말이 뭐였을까요? 준호가 궁금해했습니다. 민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글쎄, 할아버지는 평소에 자신의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셨거든. 아마도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하고 싶으셨던 것 같아. 경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를 하다가도 부하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다가도 문득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아버지 이야기가 나올 때면 더욱 그랬습니다. 부장님, 아버님이 살아계실 때 자주 대화하셨나요? 어느 날 후배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아버지는 말씀이 별로 없으셨어.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셨던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못 들었지. 경수가 대답했습니다. 그랬군요. 아버님들 세대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죠. 마음속에 할 말은 많은데 표현을 잘 못하시는.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도 분명 우리한테 하고 싶은 말이 많으셨을 거야. 영희는 아이들을 재우며 종종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아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셨어? 둘째 아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정말 많이 사랑하셨어.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하시는 분이었지. 영희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사랑한다고 말씀 안 하셨어? 응, 잘 안 하셨어. 그런데 마지막에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려고 하셨는데 엄마가 못 들었어. 아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물었습니다. 그럼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려고 하셨을까? 영희는 아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마도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을 거야. 혹은 고맙다는 말씀이었을지도 모르고. 그날 밤 영희는 오래도록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그 간절한 눈빛, 움직이는 입술, 그리고 결국 들을 수 없었던 마지막 말씀. 시간이 흘러도 그 아쉬움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 남매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시려던 그 말씀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어느 일요일 오후 세 남매는 오랜만에 아버지의 집에 모였습니다. 이제 이 집도 정리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쉽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다면 올해로 75세시겠네. 민수가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어떤 분이셨을까? 우리가 아는 것 말고 진짜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까? 영희가 물었습니다. 경수가 오래된 앨범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빠 젊은 시절 사진이 많이 있네. 꿈이 뭐였을까? 민수가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한번 말씀하신 적 있어. 젊었을 때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고. 정말? 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응. 그런데 가정 형편 때문에 포기하셨다고 하더라고. 대신 우리만큼은 꼭 대학에 보내겠다고 하셨어. 경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셨구나. 우리 교육비 마련하려고. 아빠가 밤늦게까지 일하시던 모습이 생각나. 영희가 말했습니다. 항상 피곤하셨을 텐데 우리 숙제 검사해 주시고 책도 읽어 주셨잖아. 민수는 또 다른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 사진 좀 봐. 아빠가 웃고 계신 사진이 별로 없네. 맞아. 아빠는 웃는 것도 잘 안 하셨어. 경수가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 받았을 때는 정말 기뻐하셨어. 영희가 말했습니다. 말로는 표현 안 하셨지만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잖아. 그러게. 동네 어르신들이 얘기해 주시더라고. 아빠가 얼마나 우리 자랑을 하시는지.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경수는 아버지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보며 말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걱정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 민수 형이 직장 생활 힘들어할 때, 내가 사업 때문에 고생할 때, 영희가 육아로 힘들어할 때, 아빠가 그런 걸 다 알고 계셨구나. 영희가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한테는 직접 말씀 안 하셨어. 민수이 아쉬워했습니다. 경수가 일기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좀 봐. 아이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 기쁘다. 하지만 가끔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내 마음을 전하고 싶다. 아빠도 우리와 더 많은 대화를 원하셨구나. 영희가 말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가 즐겨 읽으셨던 책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는 책을 정말 좋아하셨어. 특히 역사책하고 전기문. 그래, 위인전 같은 것도 많이 읽으셨어. 경수가 동의했습니다. 영희가 한 권의 책을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 책 표지에 뭔가 써 있어. 자녀들에게라고 되어 있네. 새 남매는 급하게 그 책을 펼쳐봤습니다. 책 속에는 아버지의 필체로 밑줄이 그어진 구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부모의 사랑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민수가 읽었습니다. 자식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사랑과 추억이다. 경수가 이어서 읽었습니다. 영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우리한테 전하고 싶었던 말들이 여기 다 있는 것 같아. 며칠 후 세 남매는 각자의 집에서 그날의 일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책에서 발견한 메모들, 일기 내용들, 그리고 그동안 몰랐던 아버지의 진심들. 민수는 서재에 앉아 아버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왜 그때 더 많은 대화를 나누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의 마음을 더 헤아려 보려 하지 않았을까? 준호가 아버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생각하고 계신 거죠? 응, 그래. 민수가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와 더 많은 대화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민수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너한테 하지 못한 말은 없을까? 아빠와 대화하고 싶은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 아빠는 항상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잖아요. 할아버지와는 다르게. 할아버지도 우리를 사랑하셨어. 다만 표현하는 방법이 달랐을 뿐이지. 경수는 회사에서도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프로젝트가 끝나고 팀원들과 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장님, 오늘 표정이 좀 어두우세요. 후배가 말했습니다. 경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생각을 하고 있어. 돌아가시기 전에 뭔가 중요한 말씀을 하시려고 했는데 나는 그때 회사 일로 머리가 복잡해서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어. 그랬군요. 많이 후회되시겠어요? 응. 그때 왜 아버지께 더 많은 관심을 갖지 못했을까 싶어.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후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도 부장님의 마음을 아셨을 거예요. 아들이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만으로도 충분히 자랑스러우셨을 거예요. 경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아버지는 분명히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셨을 거야. 하지만 그래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영희는 아이들을 재우고 거실에 앉아 아버지의 일기를 다시 읽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또 아버님 일기 보고 있어? 응. 읽을 때마다 새로운 걸 발견하게 돼. 아빠가 얼마나 섬세한 분이셨는지 이제야 알겠어. 어떤 내용인데? 영희가 일기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여기 봐. 영희가 오늘 아침에 피곤해 보였다. 아이들 돌보느라 힘들 텐데 내가 뭔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많아. 아버님이 정말 세심하게 보고 계셨네. 그런데 나는 그때 그런 아빠 마음을 전혀 몰랐어. 오히려 아빠가 간섭한다고 생각하기도 했고. 남편이 영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그때는 우리 모두 바빴잖아. 아버님도 그런 마음을 이해하셨을 거야. 그래도 더 많은 대화를 나눴으면 좋았을 텐데. 아빠의 진짜 마음을 더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영희는 일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펼쳐봤습니다. 흐릿한 글씨로 적힌 마지막 문장들. 아직도 완전히 해독하지 못한 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 그날 밤, 세 남매는 각각 다른 곳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했을까? 왜 아버지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려 하지 않았을까? 소통의 부재가 이렇게 큰 아픔으로 남을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놓쳐버린 소중한 순간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 민수는 그날 밤 꿈을 꿨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앉아 차를 마시며 긴 대화를 나누는 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꿈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자녀들에 대한 사랑, 그리고 전하지 못했던 많은 마음들. 하지만 깨어나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따뜻함과 그리움만이 마음에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경수와 영희도 비슷한 꿈을 꾸곤 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평범하지만 소중한 순간들. 그리고 꿈에서 아버지는 항상 무언가를 말씀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와 마찬가지로 꿈속에서도 그 말씀을 온전히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여전히 그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듯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5년째 되는 해, 세 남매는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다시 모였습니다. 이제는 각자 나이가 들어 부모의 마음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애가 말을 안 들어서 답답해 죽겠어. 경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대화를 더 많이 해야 해. 민수가 조언했습니다. 내가 아버지한테 그러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는 아이들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해. 영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아. 나도 요즘 아이들한테 사랑한다. 고맙다 이런 말을 자주 해주려고 해. 아빠처럼 후회하지 않으려고. 그래, 우리가 아버지한테서 배운 교훈이야. 마음은 표현해야 전달된다는 것. 민수는 지갑에서 아버지 사진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저희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아빠가 마지막에 하시려던 말씀이 뭐였는지. 뭐였을까? 경수가 물었습니다.
사랑한다였을 거야. 그리고 고맙다였을 거고, 자랑스럽다였을 거야. 아빠가 평생 우리한테 하고 싶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그 모든 마음들.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럴 거야. 아빠는 평생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키워주셨는데 정작 그 마음을 말로 표현하는 건 어려우셨겠어. 우리도 그랬잖아. 아빠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제대로 한번 해드린 적 없어. 경수가 말했습니다. 새남매는 잠시 조용히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속에서 아버지는 여전히 무언가를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 민수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그 마음을 전하면 되는 거야. 그날 저녁 새 남매는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서 평소에 하지 못했던 말들을 가족들에게 전했습니다. 민수는 아내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랑해. 그리고 고마워. 내가 이 말을 자주 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더 자주 할게. 준호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 그래요? 할아버지를 생각하다가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해두고 싶어서. 경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소에 까칠하게 굴던 10대 아들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아빠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그리고 내가 아빠 아들인 게 정말 자랑스러워. 아빠 술 마셨어? 아들이 의아해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할아버지 생각을 하다가 너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었어. 영희는 두 아이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리고 너희들이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행복한지도 알아요, 엄마. 아이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자주 말해줄게.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날 밤 새 남매는 모두 평안한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하시려던 말씀을 대신 전해드린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시려던 말씀. 그것은 아마도 평생 가슴에 품고 계셨던 사랑과 감사, 그리고 자랑스러움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었지만 새 남매는 이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행동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은 아직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당장 부모님께 전화를 드려보세요. 그리고 평소에 하지 못했던 그 말씀을 해드리세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어쩌면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도 처음에는 당황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세상 그 어떤 선물보다 소중할 것입니다. 민수의 이야기를 계속 따라가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0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60대가 되었고 손자를 둔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손자 시우가 민수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민수는 시우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습니다. 증조할아버지는 말씀은 많지 않으셨지만 가족을 정말 사랑하신 분이셨단다. 할아버지처럼요? 응, 할아버지보다도 더 많이. 그런데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서툴러서 마지막에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셨는데 못하셨어. 그럼 지금이라도 말씀드리면 안 돼요? 민수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질문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래, 시우 말이 맞다. 지금이라도 말씀드려야겠네. 그날 저녁 민수는 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평생 하지 못했던 말들을 했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시려던 말씀, 이제 알 것 같아요. 저희도 아버지를 정말 사랑했어요. 영희와 경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아버지께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다릅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오늘 당장 그 마음을 전해보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고마워요. 이 간단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께는 평생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물어보세요. 여러분은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지금 전하세요. 내일로, 다음 주로,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흘러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간이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말을 전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민순의 가족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전하지 못한 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자랑스럽다는 말. 이런 말들을 하기에 부끄러운 나이는 없습니다.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보세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친구에게 안부를 물어보세요. 가족들에게 평소에 하지 못했던 진심을 전해보세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을 듣지 못한 민수, 경수, 영희의 후회가 여러분에게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읽고 계신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다른 사람에게는 평생 간직할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자랑스럽다고 말해보세요. 그 말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마지막 순간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그리고 그 말을 지금 여기서 전할 수는 없을까요?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이 세상이 더욱 아름답습니다.